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3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이토마토 재배원 전문가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제 2차 전지 10배 수익 날 주식은 딱 한 개다. 9월 1일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앞으로 늦어도 2년 안에 짧으면 1년 안에 2024년도 말 또는 늦으면 2025년도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10배 정도는 날 주식은 현재 상태로는 딱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한 종목을 오늘 대충 얘기 드리고 뭐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뭐 10배 난다면 1000만치만 사놔도 1억이잖아요. 노후 대비되죠. 1000만치 사놓고 1억 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돈이죠.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씩, 1년에 1000만 쓰면 10년간 쓸 수 있는 돈이죠. 1년에 1000만이면 한 달에 80만 원, 근데 국민연금, 보다 조금 적지만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60인데, 60대, 70대에서 1000만 사서, 늦어도 2년, 1억이 되면, 다 팔아가지고, 다시 1억 가지고 한 3배 갈 조씩만 사놓고, 한 5년 안에 3배 가면 7년 안에 3억이잖아요? 65세면 75세죠. 75세 안에 70세까지 3억이면 평생 30년 써도 1년에 1억, 10년씩 1억 쓰니까 노후 대비 되잖아요. 그 정도로 확실하고 그런 주식도 대충 공개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분석을 해드리고 대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예측은 점쟁이처럼 찍는 게 아닙니다. 실적을 보고 실적을 예측해서 산업을 분석하고 그 산업에 대한 실적을 예측하고 수혜주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1, 2년 늦어지고 몇 년 늦어질 수 있지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대다수. 그래서 오늘은 그다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이 에코프로니까 양극재 탈출 이렇게 느낌표로 적었죠. 물음표가 아니라 탈출할까 물음표인데 느낌표란 것은 단기적인 투자자는 탈출해야 되고 장기 투자자도 마찬가지 탈출해야 되고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내려가면 더 많이 사겠다 하신 분들은 뭐 가져가도 상관없겠죠. 고점 아직 사상 고점을 돌파를 당연히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면 과연 수익률이 10배 날까? 그러면 저는 양극재는 지금부터 9월 1일 종가 기준 10배 날 수는 없고 지금까지 만약에 중소형주, 리튬주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 뭐 자원개발주, 리튬주, 양극재주부터 시작해서 대다수 2차 전지로 올라갔던 주식은 지금부터 10배 날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10배 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올해 정도의 예상 실적에 올해 실적에 최소한 3배, 매출액도 최소 3배가 뛰어야만 10배를 간다고 얘기를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올려놨으니까 자극적으로 올려놔도 뭐 유튜브는 썸네일이라 그러죠. 이거 자극적으로 올려놓으면 조회수는 늘어나요. 근데 저는 좀 뭐 조회수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회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썸네일이 자극적으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별거 없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조회수 늘리려면 올해는 2차전지 뭐 에코프로만 넣어도 조회수 올라가니까. 근데 실제로 에코프로 가지고 뭐 한 50배, 60배 먹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뭐 한 5배 먹으신 분도 거의 없겠죠. 음, 그래서 한 3배 정도, 한 50%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하죠. 비중 조절을 해서 비중 가지고 50% 이상 비중으로 한 3배 이상만 먹어도 인생 역전은 됩니다. 왜냐면 뭐 1억과 3천이면 3천과 3면 1억인데 나머지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장기 투자를 몇 배씩 먹고 나오시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분들은 인생 역전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금요일 1월 저녁이니까 그래도
시향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증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올랐는데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양봉이 떴죠. 이런 경우는 이제 호재가 있어야만 이렇게 뜨고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 스토캐스틱이 최근의 저점 여기서 있을 때보다는 이미 더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정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주도 위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십자국이든지 아니면 밑으로 가서 있을 건 없고요. 9월 달하고 10월 달 정도는 미국장은 크게 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결론 내고 투자 전략을 짜면 되지 않을까. 나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 요거를 치고 가려면 지금 현재 보시면 기술적으로 여기죠. 14,300 정도 이상 치고 가서 16,000원 다 돌파하려면 추가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물가가 확실히 빠져야 되지만 물가가 빠진다는 것은 미국의 CPI가 확실히 빠진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뒤부터. 그래서 4분기 저는 이미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배우에 산다. 토마토 TV 배우에 산 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월이 고점이다. 올해 주가는 7월이 고점이고 오히려 4분기는 급락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가야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다들 정권사 있는 애널리스트 90% 정도가 상저하고 저 상반기는 주식이 안 좋고 하반기 좋을 거라고 이렇게 지수를 예측했습니다. 틀렸죠? 전부 다 틀렸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좋았고요. 하반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8월부터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 미국을 알 수 있는 엔비디아도 지난주 일봉 음봉 나왔습니다. 자, 음봉이 나오고 밑에 꺾였죠. 그럼 엔비디아 여기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자, 박스권 상단에 가 있으면 하늘선 이상 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거래도 실려 있는 상태고 거래도 많이 실려 있죠. 거래가 실려 있으면 반드시 유지돼야 됩니다. 거래가 실린 단가. 어, 이 박스권 정도 21% 반드시 유지하고 조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음 주부터 꺾여서 조정을 받는다 치더라도 많이 조정 안 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요. 요때 당시에 올해 작년 12월 말에 하순에 빠진 거, 그 다음에 여기 저점 10월시에 저점 찍을 때 이때 빼고는 지금 침체권 오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죠. 그래도 실린 상태에서 조정은 치고 갈 거라 보는데 너무 달아올랐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동방버섯 공개방송이나 맨날부터 들었으면 미국 주식 사고 싶으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개만 사라. 아카데미에서도 제가 전기차 아카데미 할 때 늘 미국 영어도 알고 미국 주식 분석할 수 있으면 영어라도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사고 싶으면 미국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만 사시라. 제 책에도 2019년도 실패 없는 1등주 실전 주식 투자라는 책에도 미국 주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하면 되고 영어 잘 모르고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하면 전기차 주식 해라. 전기차 배터리 주식을 하고 2016년, 17년도 계속 그래. 우리나라에서 고성장하는 산업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그것은 워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산업이 딱 부각되기가 쉽지 않고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단독으로 기간 산업, 큰 국가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배터리 산업밖에 없다. 그래서 집중할 엄청나게 있죠. 최소 배터리 산업에서 수혜주는 100배씩 100배 갈 주식이 5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미 100배 온 주식은 이상 온주 한 개 있었고요. 나머지 양극재는 80배 왔고 100배 이상 간주 2개 있네, 2개. 그리고 양극재는 대다수 80배 왔고 음극재는 30배 정도 왔고 50배 정도 온 거 있습니다. 30배 정도죠. 이제 음극재도 이제 앞으로 100배로 갈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는 뭐 내려가면 더 사고 싶으면 사도 되고요. 높게 샀으면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많이 사신 분들은 한 천만에 샀다면 500만 팔아놓고 500만치는 522달러 이상, 즉 520달러, 520달러 이상 가면 다시 재매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1000달러 내외 가기 때문에 그렇다. 저이 주가 올해 동방부사 일동주 유튜브 TV 보면 다 맞췄죠? 다 있습니다. 그 보시면.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지난 고용보고서는 소포 비농 고용자수는 불과 7월 수치가 크게 하향됐어요. 실업률도 상승됐고 시간당 임금의 둔화도 진행돼요. 하지만 ISM 제조업 고용과 물가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뭐 최고점 찍고 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요. 어제 테슬라 주식은 많이 빠졌고요. 이미 우리나라 시장 미리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음, 엔비디아 주식도 소폭 빠졌고요. 테슬라는 245, 아, 저희는 260달러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여기 160달러 산 거, 아카데미에서 산 주식도 160달러에 산 주식 올해 5월 초 산 주식도 260달러에 260달러 절반 팔고 절반 뭐 장기로 가도 되니까 절반 판거 재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거 뚫고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미국에 모델 3 신형이 나왔습니다. 신차. 즉 신차 가격은 올리고 모델 Y나 모델 X 고급 차들은 글로벌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가격을 내려서 빨리빨리 재고를 소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테슬라도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2023년도는 한 13%, 15%, 13%, 15% 왔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죠.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한 3년간 늦어졌습니다. 3년 동안 진행되면서 2023년도죠. 그래서 원래 2020년도에 기준 한 15%될 줄로 봤는데 이게 늦어져서 2023년도 정도 한 15% 오고 2025년도 한 20%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봤는데 거기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기차에서 중국을 보면 안 되고요. 유럽도 괜찮은데요. 유럽은 경기가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성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성장이 들어가는데 아직 미국은 전기차 많이 생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 전기차가 많이 튀어나오겠죠. 생산도 되고 판매도 되고 전기차 생산되면 당연히 판매되니까 그래서 모멘텀이 지금은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2차 전지 종목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들어와 있는 거죠. 보시면 어저께 이번에 전기차 아카데미 전기차 배터리 모든 것 6탄 아니다 6탄인가? 6탄 했습니다. 예. 8월에 6탄은 끝났고요. 제가 전기차의 아카데미의 모든 것은 2017년도부터 1탄을 시작했는데 2017년도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 2017년도 제가 전기차 아카데미 시작할 때는 전기차 아카데미가 전기 자동차 수혜주들, 배터리 주식들이 고점일 때 주로 고점이든지 아니면 지수가 좋을 때 아니면 지수가 앞으로 좋아질 때라든지 근데 주로 여름에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전기차들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에 주로 아카데미 합니다. 이번 달에는 전기차 배터리 모든 거 6탄은 7월 달에 했습니다. 8월에 하지 않고 8월 말에나 해야 되는데 왜 8월 달에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달 미리 그러면 8월 달에 급락하고 나서 했을 때는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양극재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7월 달에 이미 7월 달 양극재는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달에 전기차 6탄을 했어요. 6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8월 말에
급락하고 있죠. 아직 바닥 오자 멀었습니다. 나 여기서 할 때 저도 2017년 전기차 아카데미 할 때 2017년도가 18년도 아무 때나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내려가든지 아니면 60% 내려가면 사놓으면 되고 아무 때나 사더라도 2015년 기준으로 2015년도 8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이게 저점이니까 100배 나오는 것은 다섯 종목 무조건 100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때 늘 이야기했습니다. 호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호텔 아카데미 하면 연말에 했을 때 400만인데 수강료가 1박 2일에 그래서 그때 이미 최초에 일반인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아카데미로 텐베거 투자비법 17년도 하면서 10배 갈 주식은 17년도 당연히 전기차 2015년도 8월달 그의 바닥 그 저가 대비해서 10배는 무조건 난다. 텐베거. 그럼 18년, 15년 단가 에코프로 8,810배는 얼마에? 88,000원 무조건 가는 거죠. 이게, 저가가 얼마에? 3,800원이죠. 그러면 3,900원이니까 이거 4,000원 치고 4만 원 내외는 반드시 가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코프로 BM이 나왔기 때문에 2018년도 31,000원까지 갔죠. 요거는 그때 당시에는 에코프로 BM이 나가면서 분사가 될 거로 돼서 그게 좀 덜 받았지만 지주사 되니까 그래도 38,000원이 10배인데 8배 8배 정도 올랐습니다. 한 80%까지 올라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슈가 부정적 있으면 80%가 올라요. 그 다음에 안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000원, 11,000원, 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1,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9,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8,900원. 9,000원, 9만원, 90만 원이면 100배예요. 150배죠. 160배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에코프로는 17년부터 제가 2018년도 지수에 무조건 100배 난다. 양극재는 무조건 100배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양극재 100배 나오고 그 다음에 음극재 100배 나고요. 관련된 뭐 부실주들은 100배 나기도 하지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2030년까지 배당을 먹고 살려면 양극재는 25년도까지 하고 팔아먹어야 된다. 25년도 고성장이. 그 다음에 음극재 중에서 배당을 받고도 100배 나가지고 배당 받고도 계속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줬습니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도 400배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153만 5천원이 400배예요. 이게 100배 오르면 200배는 당연히 200배가 최고일 수도 있는데 이 300배란 건 없습니다. 이때는 200배, 400배 갑니다. 즉 40만 원 갔다가 조정을 받고 40만 대에서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가면 80만 원, 78만, 82만 원이 80만 원이 200배이기 때문에 그 가서 못 갑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끝났는데 거기서 80만 내에 가서 40불 이상 조정을 받지 않으면 400배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300배는 기본적으로 110만 대는 가겠지만 80만, 90만, 150만 원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서 이미 목표가 끝.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올 거야. 아마 6만 원대, 60만 원대까지 내려올 걸로 보여. 아마 6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내려올 건데 아마 지난달에 조정이 여기 고점이어서 12편은 45만, 하늘선이 55만이죠. 여기가 조정이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 기준으로 보면 56만 5천 원이에요. 한 60만 원 정도 내려오면 이게 한 200만 원 정도까지는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향후에 경기가 나빠지고 미국 경기도 나빠지고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침체가 들어가면 양극재 관련된 양극할 물질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부터 전부 다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만 그래서 조정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월봉으로 쌍봉이 나왔습니다. 쌍봉 나오고 한 적 없습니다. 주식은 월봉으로는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몰리지 말란 얘기야. 크게 몰리지 말고, 몰리면 물 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자금력 갖추시 해도 된다. 그러지만 조정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포치엄을 보면 포스코 포치엄 양극재, 포스코 포치엄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한데 이미 여기서 조정이 들어갔죠. 이게 포스코 포치엄이 80배 올랐어요. 요거는 음, 왜 80배로 올랐을까요? 실적이 아직 완벽히 받쳐주지 않는데 이미 주가가 미리 먼저 올랐기 때문에 100배를 못 올라가고 80% 목표가의 80%를 올라가면 일단은 소형주도 그렇고요. 대형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푸치엠은 80배 올랐고 포스코 에코프로 BM은 또 80배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시작점 정확히 몰라서 에코프로를 보면 400배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LNF는 양극재인데 80배가 못 올라가고 70배 올랐습니다. 그것은 적자가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7, 80 올라왔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게 아주 주식은 너무 쉬워요. 장기적으로 목표가 정하는 것은 코스모 신소재는 2015년도 이게 1453원이 저가예요. 여기 시작점 이거죠. 1453. 그러면 14만 5,300원 가면 100배잖아요. 그죠? 이거는 150배 올랐죠? 100배, 여기 기준 150배 올랐어요. 여기까지. 정확히 150배 올랐어요. 왜 이 100배는 무조건 올랐는데 왜 200배를 못 갔을까? 이것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워낙 소형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소형주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100배에서 여기 그 워낙 소형주라서 물량도 지금 4조 7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버스코 포치엠은 33조, 에코프로도 32조, LNF는 7조잖아요. 그죠? 코스모시는 4조인데 24만이 3이는 6, 3, 40, 7조 정도 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소규모 종목이죠. 150 올랐으니까 얼마에서 올랐어요? 7조니까 천억에서 올랐잖아요. 천억에 오면 10배, 1.10배고, 그 500억 에서 5천억이 10배죠. 5조. 그죠? 그러면 500억, 제가 500억에서 올랐잖아요. 저가가 500억이에요. 그 여기서 워낙 적자를 내다가 과연 될까? 코스모 그룹이 해낼까?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실적으로 못 받쳐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직도 양극재인데도 자, 2000 계속 영업이익이 120억, 200억, 300억, 7조까지 갔으니까 올해 200배고 순 PER이 영업이익에 2023도 100배 올라갔죠, 여기에? 800억대 100배니까 이거 근데 이 양극재 정수를 하고 있지만 여기 400억, 800억, 1,500억 이것은 양극재는 시황 원자재 시황에 따라서 실적이 불투명합니다. 왜 불투명할까요? 원자재 투입 비용이라든지 좀 LNF 보시면 말이 안 되게 나왔죠? 지금 1,800억이 나오는데 이게 32%나 들어오죠, 영업이익이. 시설 정수 좀 늦어진 것도 있지만 3분기도 아직 안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상반기 보시면 상반기에 430억밖에 안 나온 거죠. 작년 상반기에 62%나 빠진 거죠. 이게 고객사에서 OEM 고객 배터리 세례 업체에서 들어간 것도 좀 지연된 것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동락이 아주 심한 거죠. 작년 2,663억을 냈는데 올해는 지금 이거의 반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못 가는 거죠. 이미 갔다가. 그래서 올해 이 주식이 보시면 갔다가 여기 22년도잖아요. 작년 실적 잘 나왔으니까 가다가 올해 안 나오니까 잠시 기대감 올라갔는데 실제로 1분기 실적 보니까 안 나온 거잖아. 2분기도 안 나오고 못 가고 있는 거야. 이제 내년부터는 3분기도 별로 안 나와요. 내년부터는
양극재 중에서는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다시 돌파하고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48만, 50만 원 가야만 100배 올라갑니다. 이건 70배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안 받쳐져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주식들은 내려가서 사도 지금 20만 사면 50만 150%잖아요. 그죠? 뭐 16만 정도에 사면 한 3배는 나오겠죠. 50만 가니까. 50만 가면 시가총액 얼마예요, 여기? 5, 3은 15, 5, 6, 18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테슬라도 들어가고 하는데 정설이라는 이 수직 계열화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재까지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래도 뭐 일단은 뭐 50만까지 가는 건 문제. 그래봤자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해봤자 150%밖에 수익이 안 나겠죠. 자, 포스코 푸침 이게 100배 가면 80만 원대인데 80만 원대. 그래봤자 지금 사봤자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더 한 30만 이하로 저는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 26만 원 정도 30만 원 깨지면 한 3배 정도 나겠죠. 많이 나면. 이미 지금 시가총액이 70만 원에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몇 배죠? 실질적으로 한 50조 가까이, 시가총 50조 간 거죠? 50조 갔으니까 5천억 나오면 100배잖아요, 이게. 영업이익이 5천억 나오면, 여기 5천억이잖아요, 내년에. 그럼 100배잖아요? 그럼 여기에 2025년도 영업이익 80배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건 목표가는 다 간 거예요. 제가 항상 성장주들은 영업이익에 2년, 3년 뒤에 영업이익에 80배가 나왔을 때가 팔아먹어야 된다. 그러면 카카오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카카오 21년도. 카카오가 80조 정도 갔죠? 그러면 1조 정도 나오면 이게 1조가 영업이익이 나오면 80배잖아요? 근데 1조가 지금 원래 이렇게 21년도 6천억이잖아요. 그럼 23년도 정도에 23년도나 24년도에 이 1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21년도 이때 당시에는 앞으로 3년 뒤 여기 7천억입니다. 이게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80배 가고 3년 뒤에 21년도 주가가 고가인데 1년, 2년, 3년 3년 뒤에 주가에 80배가 가면 적정 주가에 최고가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듯이 이게 과거에 100만 원 갔을 때 100만 원 갔을 때 이게 시가총액 얼마냐 하면 70 시가총액 50이죠. 70조 되는 70, 80조 되거든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게 1조가 나와야 되는 거죠. 1조가. 이제 1조 나오죠. 23년도 영업이익이.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고점이 나온 거죠. 언제 고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볼까요? 왜 여기로 가지? 자, 21년도 10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0배가 나오면 영업이익이 80배가 나오면 언제예요? 80배가 1조잖아. 그죠? 21년도 1년, 2년 뒤에잖아요. 그죠? 이게 잘 2년 뒤에 게 빠르면 2년이고 늦으면 3년 뒤에 게 반영돼 80배. 그건 무조건 팔아야 돼. 그죠? 이때 당시는 5천억 정도 21년도에 5천억이 이렇게 더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익이 1조 5천억에 지금 영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얼마죠? 여기 재무비율 보면 영업이익률이 25%, 30% 정도 잡으면 되거든, 기본적으로 30%대. 그럼 31조 나면 1조 3천억이 3조니까 9천억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이익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년 뒤에 80배를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목표가 다. 그래서 이걸 미리 내가, 2차 전지는 미리 실적 예측해서 합니다, 그죠? 25년도 1조니까 이거 80조 가면 끝이잖아요? 그럼 80조 가면 얼마? 이게 7, 8, 80조 가면 끝이기 때문에, 표체면 77, 7,700만이니까,
100만 원 가면 77조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원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80, 90만 원 내가 100배짜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잘 되면 30년까지 계속 성장하는데 그래봤자 2030년까지 목표가 3조예요. 영업이익이. 자, 3조면 87조 나오면 얼마예요? 30배 정도 되잖아요. PER.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럼 PER은 그 영업이익보다 한 2, 30 주니까 그럼 50배, 60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미 이거는 100만 원 가면 끝, 90만 원 가면 끝이라는 거죠. 2030년까지 이게 반영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그런 게 중요해요. 꿈이 엄청 성장한데. 보세요. 그러면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보면 양극재는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도 우리나라 세일 회사에 들어가는 게 괜찮지만 그래도 경쟁이 엄청난 26년도 이후부터는 미국에서도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메코와 싸워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격 경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비중의 40% 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극재 가격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싼 게 많이 나오게 되면 뭐 그 기술력은 이제 2030년대 뭐 2027년도 이후 되면 중국에는 어디나 3원계 배터리도 똑같이 기술은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되는 데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만 되고 그렇듯이. 그래서 이미 수익량 봤자 양극재 이제 두세 배밖에 안 내요. 양극재들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많이 갈 주식을 찾아야 돼도 그럼 팔아서 탈르기 이건 갖고 있어도 뭐 가지면 괜찮지만 있는 뭐죠 보면 대주전자예요. 그죠? 그럼 대주전 내년 하반기부터 이익이 발생됩니다. 많이. 실리콘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2년 뒤에 2년 뒤에 800억이죠? 800억에 지금 영어 800억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1조 5천억이잖아요. 이게 13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1조 5천억하고 한 2조 가까이 갔죠? 3, 55, 3조, 1조 5천억, 3조, 4, 그죠? 1조 5천억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까지 반영됐어요, 주가가? 1조 4, 이게 영업이익이 그러면 20배 정도, 얼마지? 20배가 아니네. 800을 8천원이죠. 2년 뒤에 20배 정도 800억이잖아요. 그죠? 10배면 8천억이잖아요. 1조 4천억, 이 3조, 30배, 30배 내외가 반영됐죠. 근데 이것은 워낙 실적이 불투명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8조까지, 6조까지 간다면 그 정도로 계속 커져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이제 가면 이게 대주도 100배 정도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100배가 가면 지금 50배 올랐으니까 30만 원, 27만 원 정도 가야 돼. 28만 원 목표가 그렇죠도 28만 원 목표가인데 그래봤자 지금보다 뭐 100%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3배, 200%, 3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LNF 그다음에 버스코 부천 폭락했을 때 주가 하락하고 LNF도 마찬가지로 F%도 다 했을 때 한 3배 나오니까 비슷해 이런 주식은. 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실적에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더 많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보시면 올해 매출이 1,800억이면 늘죠. 매출은 이렇게 많이 늘잖아요. 그렇죠? 내년 하반기 때 성장하니까 대주전자 같은 것도 뭐 3배 정도 보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세계 실리콘 응급제 세계 1등이에요. 그죠? 그 응급제 변화에 가장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뭐 30만 내외까지 아니면 50만 원 가면 50만도 갈 수 있으니까 뭐 5배 정도까지 그렇게 가져가도 되는데 이게 워낙 외국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높잖아요. 대주는 많이 빠졌네. 대주는 10%네. 참 LNF 그렇고. 그래서 요 정도의 예중 한번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 100배는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853원이잖아요. 요 저가가 그죠?
15년, 16년. 28만 원 무조건 찍는다는 거죠. 소형주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한 70배 정도 찍으면 27, 24, 78, 56. 그럼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20만 원대는 한번 내외를 시도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목표가를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SKC입니다. 자, SKC는 20만 원 고점이 무조건 이 고점 돌파합니다. 워낙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박이나 이 반도체 ISC에 소켓 반도체뿐만 아니라 완전히 구조가 좀 체질적으로 바뀌고 LG약처럼 바뀌어서 가듯이 이것도 가면 요건 돌파해요. 28만 원 무조건. 그럼 100% 이상은 반드시 나오겠죠.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구도인데 이게 화학 쪽의 계열이 대다수 있어서 자회사 말고는 별로 산업이 침체되니까 안 좋아서 못 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가산 프리미엄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하반기 내년은 좋을 걸 보여요. 회복할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동박 회사 중에서도 2등이다. 앞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올해 말레이시아 5만 톤 정설이 연말까지 양산 시설이 양품이 나올 거로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거기 안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 정설은 빠른데 좀 말레이시아는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해서 기후 때문에 양품이 암 차질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요. 만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수율에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다. 그래도 뭐 두세 배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3조밖에 안 되죠, 시가총액이. 그러면 3배 나면 10조인데 이것도 한 기본적으로 50만 원 가면 5, 4, 5, 7, 35, 5, 3, 0, 한 18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25년도 정도 되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급제들은 2030년대도 계속 성장의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갖다 주고 수익의 등락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규모 배터리 단가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 동박은 가격을 두세 배 반도체 메모리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메모리 부족하면 가격 뛰듯이 반도체가 부족하면 그렇듯이 동박이 부족하면 가격을 몇 배로 두세 배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극재 그렇게 못 올리죠. 그럼 전체 배터리 가격이 한 50% 뛰는 되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회사도 동박 회사도 많지도 않고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쉽지 않고요. 특히 스페셜티 동박, 하이브랜드 동박들은 하이엔드 동박들은 공급 부족이 되면 심각하게 몇 개 회사만 세계적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고 있듯이 평생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일본 한 개, 중국, 대만 한 개, 중국 한 개, 뭐 요게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박 회사들입니다. 나머지는 신규로 뭐 일본도 후루카와도 정설을 별로 안 해가지고 후루카와는 일본 거 잡으면 되고요. 유럽은 우리나라에 잡고 미국도 우리나라가 잡고 중국은 대만과 중국은 뭐 그쪽에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미국이 확실히 잡고 그다음에 유럽까지 잡아져 있는 기업들 그런 게 좋고요. 롯데에너지워터를 올해 주가가 하나도 안 갔죠. 고점 대비 60%, 한 70% 빠졌죠. 14만 8천에서.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는 상태. 어, SK넥실에서 SKC는 적자 나오고 지금 영업 적자는 나오진 않아요. 말레이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동박에서 만드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전기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모멘텀이 많아서 그렇고요. 아직 전기차가 10%밖에 안 돼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생산이 많이 되죠. 배터리 회사들도. 그래서 본격적인 엄청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 실적 모멘텀은 실적이 개선돼서 모멘텀은 동박회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이래서 500억이다. 내년은
153%잖아. 매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아, 매출이 증가된다는 건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익은 줄어도, 아, 원가 비용이나 많이 들어가구나. 그럼 재고가 쌓였구나. 그럼 재고가 쌓였다는 것은 반도체 메모리처럼, 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재고가 다 금방 나가잖아요. 그럼 뭐 금방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올릴 수 있잖아요. 메모리 구조랑 같아. 이게 반도체 두께 기술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배가 기술, 전해동방도 양작이 있습니다. 두께 것이. 그래서 한번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특히 하이엔드 동박이 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많이 받아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이엔드 동박들은 그래서 이 롯데에너지도 30년까지 하이엔드 동박의 점유율을 30% 목표죠. 그럼 SK넥실도 30% 목표. 세 개 회사가 저희 잡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보면 매출액이 올해 8천억에서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죠. 1조 5천억. 500억에서 3배 정도 올라가. 주가가 3배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3배 정도 나면 주가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주로 9배, 10배 정도 가야 되고요. 매출이 2배 늘면 7천억에서 2배 늘면 그럼 1, 2, 3. 23년, 24, 5년도, 22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2배가 늘면 곱하기 3을 하면 6배, 7, 3, 5배, 6배 가야 되고 요걸 이익 기준을 하면 올해 이익 기준 하면 1년, 2년 2천억 되니까 26년도 26년도 기준 하면 4배 정도 늘잖아요. 네. 뭐 4, 3, 12, 10배. 그럼 주식이 이렇게 10배 가면 4조 10배 가면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에 4,600만 주 23조 시가총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SKC도 시가총액 15조 뭐 이렇게 뭐 20조. 롯데는 마찬가지고 지금 15조, 20조는 크지 않죠. 뭐 양극재들은 뭐 60조, 70조 이렇게 했으니까 에코프로 비한 거 에코프로 비하면 80조잖아요. 뭐 유지할 수 있을지 그렇게 일단은 이렇게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면 1조 7천억 요게 80배면 올해 안에 주식 안 갔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2년 동안 앞으로 주가가 가서 만약에 이게 80배면 2020년도 26년도에 기준으로 2년 뒤에 영업이익의 80배면 16조도 16점은 기본적으로 35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25년도는 24년도부터는 아마 하이엔드 동박은 공급 부족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요. 어, SK 넥실스가 양산이 잘 안 돼서 지금 솔루션 첨단 소재는 양산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유럽은 아예 제대로 양산도 못 하고 있고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심각하면 그래서 24년도부터 25년도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생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이엔드 동박 수요가 미국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나 그런 게 값이겠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게 10조 대 안 가더라도 10조 뭐 주가가 10만 원대 있어도 수십만 원대는 올라가는 거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처럼 올라가는 것은 10만 원에서 69만 원 가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주식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제는 양극재는 내년엔 악재들이 좀 많고 어, 호재보다는 지금부터 3분기는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옵니다. 양극재는. 근데 SKC나 롯데, SKC는 그런데 SKC는 실적 개선이 잘 안 됩니다. 3분기는. 왜냐하면 국내 생산은 전부 다 적자이기 때문에 해외 생산은 아직 시작 양품이 나올지 말지인데 롯데는 이제 해외 생산이 늘어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기준. 그래서 3분기는 한 100억대 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요. 4분기는 한 200억대 나오고 그래서 이제부터 주가는 기본적으로 20, 저 2017년도 16년부터 16도, 17년도, 18년도까지도 계속 그 이후도 제가 100배 갈 주식은 세일업체는 30배밖에 못 간다. 일등주는. 삼성 S다인 30배다 일단은. 그럼 30배는 얼마예요? 25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그래 못 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양극재 17, 18년 양극재 에코프로밖에 없었어요. 에코프로 비면 그 이후에 상장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그래서 에코프로랑 양극재 에코프로 음극재 롯데 배터리셀 3개고 17년 18년 2탄에서는
에코프로, LNF, 코스모 신소재, 세 종목, 그 다음에 대주전자 네 종목, 롯데는 다섯 종목, 포스코 푸챔. 이렇게 해서 원극제는 포스코 푸챔, 동박은 롯데에너지 두 개, 그 다음에 양극재는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이렇게 대주전자까지 포함. 요게 다 100배 정도는 찍을 것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25년도까지 찍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50배 왔고요. 롯데에너지 28배 와서 조정받고 그 다음에 SKC는 나중에 뭐 M&A 한 거라서 에코프로 400배 왔고 에코프비엔 80배 왔고 포스코푸치엔 80배 왔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극지를 좀 보셔야 된다. 남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면 결국은 남들하고 비슷해요. 주식시장은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늦든 빠르든 그래야 돈은 큰돈이 벌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9월 장도 뭐 지지부진하고 2차전지 쪽 양극재는 9월달 좀 많이 빠질 걸로 보이고요. 어, 지금 2차전지에서 오전에 어제 금요일 날 뭐 그렇게 급나고 안 좋을 때 플러스는 SK이노베이션 플러스 나다가 마이너스. 롯데는 계속 플러스 나다가 마이너스. 롯데는 이제 가장 적게 올랐죠. 이제 얘는 롯데는 공매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3월까지 40만 주밖에 없었어요. 이제 150만 주 있거든요. 100만 주 공매도겠죠. 자기 말죠. 공매도가 많다는 것은 내려갈 때만 계속 내려가 아니라 내려가면 또 공매도 이익을 확정하기 때문에 대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적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대사기 때문에 올라갈 때 쉽게. 그래서 지금 강력한 차트 기술로 보면 장기 투자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폭발 19% 올랐으니까 대박주는 항상 1년 안에 상한가 한 번 나왔어요. 옛날 12%, 15%할 때 반드시 1년 안에 상한가 한 번 있어야만 3배, 5배, 10배 가는 주식이 나옵니다. 대박주. 여기 19% 같잖아요. 여기는 6% 같죠. 그렇게 큰 19% 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간 적이 있어야만 되고요. 거래가 실려야만 이제 빠져죠.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10월 달에 9월에 양봉 뜨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내년은 뭐 그냥 있다 주식은 10만 원대만 있더라도 뭐 수십만 간 일도 아니게 가기 때문에 여기 회복만 해도 3배죠. 13%. 5만 원이니까 해보면 10만 요런 것은 그냥 사놓고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사고 돈 1,000만만 사놔도 인생 역전 가능하다. 25년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거의 다 뭐 나옵니다. 제 얘기는 뭐 장기 투자 종목은 거의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 토마토 여기 있고 저는 여기서 이 토마토에서 투자 클럽 생방송에 오시면 현물 주식 투자 클럽에 오셔서 한 달에 110만 대 가입하시오면 다 해드립니다. 저희는 단기 종목은 한 1억이면 3천만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투자를 합니다. 뭐 미국 주식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손절을 잘 하지 않아요. 장기는 손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25년도까지 계좌 수익률 뭐 3천만 원이라면 3억, 1억이면 10억 이렇게 목표로 리딩하고 있으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3년 동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혼자 안 되면 같이 오셔서 어, 요래원 가입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요래원들은 왜 가입하냐면 집단 심리가 이용되는 거죠. 내 혼자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 주식을 팔아볼 거 없어요. 에코프로라든지 뭐든지 마찬가지. 옛날부터 갖고 있다면 괜찮은데 못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걸 계속 다른 것을 집중하고 혼자 갖고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호모 정옥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남들이 저 주식 사니까 나도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못 들고 있잖아요. 이익 나면 한 두세 배 이익 나면 못 들고 있어요. 팔아먹고 다른 거 걸려야죠. 그래서 전문가 리듬에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